마음을 자꾸 고쳐 먹어야 돼요. 당장 소화제에 자꾸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그 다음 생각하자 하면서 또 소화제 먹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회복을 할 때 뭐부터 첫걸음을 떼야 될까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몸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같이 끼고 있는 게 있죠. 소화기 문제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만성질환에 들어간 사람의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에서 80%는 소화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회복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소화기를 가장 앞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뭔가 몸에 좋은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체액을 늘리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데 그 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먹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첫걸음은 위가 첫걸음이다. 위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것 중에 제가 1순위로 보는 게 위 점막의 건강이다. 위 점막은 어떤 상태가 건강하냐? 촉촉해야 돼요. 그리고 혈색이 좋아야 돼요. 발그레하면서 매끌매끌하고 윤기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점막은 어떤 거예요? 건조하고 핏기가 없는 점막. 내시경을 해봤는데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이렇게 윤기 있고 매끌매끌하고 복숭아 표면처럼 발그레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면 그게 건강한 위 점막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 점막을 보면 막 이렇게 화강암 표면처럼 물기가 없고 매끄러운 느낌도 없고 돌 표면 같아요. 그만큼 점막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점막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됩니다. 좋은 음식들 먹으면 그게 다 점막 회복하는 데 쓰이지만, 그래도 위가 너무 약해져서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헌에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왕들의 건강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시문집, 세종이나 정약용이나 허준이나 공통점이 그분들 다 위가 안 좋았어요. 재밌게도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의학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의 유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제대로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맨날 빌빌거렸단 말이에요. 나도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강하고 싶지만 항상 남들 먹는 만큼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체격도 작았고 이것저것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 문헌에서 그런 분들이 위장이 안 좋을 때 뭘 먹었냐? 세종이나 정약용이나 허준이나 뭘 애용했냐? 마죽을 먹었어요. 산약이라고 하죠. 뭐 이름부터가 산에 나는 약이에요. 이미 마가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뮤신 함유량이 높아요. 끈적끈적하죠. 이미 잘라보면 그 찐득찐득한 게 우리 몸에 점액 형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주면 직접적으로 위 점막에 닿았을 때도 부드럽게 작용하고 윤활 작용을 해주지만, 흡수돼서 혈액을 돌면서 모든 분비샘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점막이 많아지고 점액 분비가 많아지면 왜 위가 건강해지냐? 이미 점막이 손실된 거칠거칠한 위는 추가 손상을 계속 입어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액 분비세포가 계속 점액을 분비를 해서 코팅을 해줘서 표면에 직접 음식이나 위산이 닿지 않게 해주면 손상된 위세포가 회복될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위가 매끌매끌해지고 윤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르면 안 발랐을 때보다 더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 피부 혈색을 더 좋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허준이나 정약용이나 세종이나 다 얼마나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그분들이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이 마죽을 애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약을 대체할 만한 좋은 게 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약이랑 항상 같이 세트로 가자 하는 게 백봉령. 하얀색 소나무 뿌리에 사는 균사체예요. 이게 균이어서 뭐 성향이 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한 재료예요. 백봉령의 주성분인 폴리사카라이드는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많을 때는 빨아들이고 부족할 때는 내놓습니다. 즉 우리가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소화기 내 수분이 장벽을 통해서 빨리빨리 혈관 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화가 느리다 하는 것은 장 내의 물질들이 혈관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너무 많은 수분, 장 내에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을 처리하는 약재들, 위장을 자극해서 빨리빨리 위장을 움직이게 하거나 수분 대사를 빠르게 하는 이뇨제라든가 이런 게 의외로 소화에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즉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려면 수분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화기에 수분을 빼는 약재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백출, 창출 이런 약재를 배치를 하는데, 또 세게 수분을 빼겠다 하면 반하, 너무 냉한 사람의 수분을 빼겠다, 부자, 이뇨작용으로 물을 빼겠다, 택사. 근데 이게 물을 빼는데 워낙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수분 배출을 만들어내요. 순간 싹 소화기에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소화가 잘 된다, 위가 가볍다, 가스가 안 찬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약재들을 쓰면. 근데 그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요. 수분을 말리는 쪽으로만. 그러면 당장에 무거워서 수분이 빠져나가주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다 좋은데 건조에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빼버리면.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조절하는 게 백봉령이에요. 백봉령도 물을 빼지만 물이 부족하면 물을 내놔요. 즉 얘는 설사에도 쓰지만 변비에도 쓸 수 있어요. 장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처리해주지만 부족하면 장내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능력도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밸런스가 좋은 약재다. 굳이 무리하게 빼는 쪽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이 빼면 결국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중간을 잡아줄 수 있는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산약과 백봉령의 조합이면 진액을 많이 넣어주고, 이게 좀 과잉됐다 싶으면 얘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항상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산약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변비, 설사 두 개 다 쓸 수가 있어요. 장내가 너무 건조해지고 약해졌을 때 마찰력이 높아져서 변비가 생겼을 때 윤활을 도와줘서 변비를 해결하고, 장내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수분이 많이 모여있을 때 장벽을 강화시켜서 촉촉하게 해주면 수분을 빨리 잘 이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설사에도 좋다. 양방향 다 작용하기가 원래 쉽지가 않은데 두 개의 조합이면 양방향 다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한 접근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위가 튼튼하면 장이 건강해져요. 위에서 이미 소화를 잘 못 시킨 걸 자꾸 장으로 내려주니까 장도 괴롭습니다. 근데 위가 깔끔하게 소화를 잘 시켜서 장아 흡수해 하고 내려주면 장이 할 일이 줄잖아요. 그러면 장의 건강은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혹은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더부룩하고 제일 티를 잘 내잖아요. 명치에서 걸리는 느낌, 배가 불편한 느낌, 소화가 느린 느낌, 이걸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내 몸의 밸런스가 깨졌구나, 내 몸의 시스템이 느려졌구나, 그렇게 눈치를 채고 위를 보듬어 줘야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맨날 넣는 게 위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소화를 해서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점막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자꾸 좀 더 깊이,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소화제는 안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소화제로 계속 해결을 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위가 자극이 더 누적이 되는데. 제가 기침, 가래, 거담제를 계속 쓰면 안 된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화제도 결국에는 위를 건조하게 만들고 위에 자극을 누적시켜요. 위를 자극시켜서 위를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수분 대사를 빠르게 하거나 그런 역할로 위를 비워내는 역할을 하는데, 점막을 두껍게 해주는 기능이 있냐? 소화제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더 중요시할 거냐? 길게 보고 근본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고 싶으면 점막에 집중해야 됩니다. 산약은 데워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단지 이제 껍질에 알러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껍질 처리를 잘 하고 드셔야 돼요. 잘못해서 그게 이제 입술이나 이런 데 묻으면 바로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몸이 이것저것 아플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위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 자꾸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점막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마음을 자꾸 고쳐 먹어야 돼요. 당장 소화제에 자꾸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그 다음 생각하자 하면서 또 소화제 먹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 처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 먹던 소화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고 결국 매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소화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당장 소화제를 안 먹으면 더 괴롭기 때문에 먹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움직여서 활동해서 좀 해결해 보면서 소화제를 손을 안 대야 돼요.
계속되면 거기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해하고 몸의 좋은 행동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나가야 돼요. 빨리 듣는 약이 좋은 약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약은 시간이 걸립니다.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해결하는 거는 그렇게 강한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손에 대는 뭔가를 내주고 뭔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급한 마음에 약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에 쌓아나가는 방식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조금 더 어렵지만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